누가 보거나 말거나 피네. 누가 보거나 말거나 치네. 한마디 말 없이 피고 지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처럼 음악처럼 살고 싶은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간경변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간 질환의 최종의 종착역은 간경변증입니다. 그리고 간경변증이 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간암의 발생이 갑자기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간경변증이 오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이제 간경변증이 왔다 했었을 때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5가지인데요. 간경변증, 병태, 생리부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태생리라고 하는 것은 병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가지 생리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보면은요, B형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가게 되고, 더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으로 가게 되죠. 비대상성 간경변증 그러면은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간성 혼수도 올 수 있고요.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상태는 이제 간 부전을 말합니다. 자, 간염에서 간경변으로는요, 1년에 약 3 내지 5%인데요. B형 간염이 그 두 번째 단계인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때는 3 내지 5%지만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요, 그 2배인 6 내지 10%가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두 개의 시기는 우리가 항바이러스가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 나이가 많고 섬유화가 더 많기 때문에 간경변증으로 진행이 많기 때문에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 재활성화기는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간염일 때 간암의 발생은 1년에 1% 정도지만 간경변이 되고 나면 또 1년에 3 내지 5%가 간암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간 부전 상태인 비대상성 간경변증에서는 간암의 발생이 1년에 7 내지 8%로 급격하게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B형 간염은 간경변이 되기 전에 간염 상태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경변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B형 간염의 진행 과정은 면역 관용기에서 면역 활동기가 되고 면역 비활동기가 있고 또다시 면역 활동기가 오고 운이 좋은 사람은 S항원 소실기가 됩니다. 이 시기는 E항원이 양성이어서 E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이 시기는 E항원이 음성이기 때문에 E항원 면역 활동기인데요. 일단 활동기를 한번 거치고 비활동기를 거친 다음에 다시 면역 활동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재활성화기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면역 제거기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이것도 E항원 음성 면역 제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시기는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곳이 간이기 때문에 간 손상이 옵니다. 이 시기는 꼭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간염 상태에서 진행해서 간경변이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는 몸이 다치잖아요. 몸이 다치면 그 흉이 지죠. 흉은 보기 싫습니다. 그 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섬유화입니다. 수술자국은 흉터가 더 크죠. 그리고 화상은 흉터가 더 크죠. 이렇듯이 우리 몸이 다친 곳이 나을 때는 그 흉터가 남는데 그 흉터가 바로 섬유화 조직입니다. 간은 우리가 뱃속에 들어있어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간염에 의해서 났을 때는 그곳에 섬유화가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섬유화가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간경변이라고 합니다. 간경변이 되면은 정상 조직이 아니라 섬유 조직이 많기 때문에
간이 점차 기능을 잃게 되겠죠. 아직은 간 기능이 정상인 상태를 대상성 간경변증이라고 하고, 간 경변증 중에서 이제 간이 기능을 못하면 비대상성 간경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간 부전 상태입니다. 간이 기능을 못해서 이제 알부민을 잘 못 만드니까 복수도 차고, 그 다음에 식도 정맥류도 생기면 식도 정맥류 출혈, 그 다음에 간의 중요한 작용인 간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간성 혼수 등이 생기는 상태를 우리가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간경변증이라 하더라도 대상성 간경변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또 이 시기라도 빨리 치료하는 것이 비대상성 간경변보다는 더 좋겠죠. 이번에는 간경변증 진단 방법입니다. 간경변증 진단 방법은 간 조직 검사입니다. 간 생검. 이게 이제 표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 생검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섬유화 스캔 검사를 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간 초음파를 보면서 간 경변을 진단할 수가 있고, 혈액 검사로 혈소판이 떨어진다거나 알부민이 떨어지거나 황달이 올라가거나, 또 이 간이 하는 기능인 간 응고인자를, 혈액 응고인자를 잘 만들지 못해서 혈액 응고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이런 걸 보면서 간 경변이 있을 거라고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액 내에서 M2BPGI라는 것을 보고 간 섬유화를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묶어서 어떤 공식에 넣어 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요, 간 초음파하고 섬유화 스캔,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간 경변을 진단하게 됩니다. 간 조직 검사입니다. 간 생검은요, 간에다가 조금 두꺼운 바늘이죠. 그 두꺼운 바늘을 찔러서 놓고 그 바늘 그 구멍 속에 조직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 조직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을 간 조직 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은 거의 혈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출혈의 위험성이랄지 염증, 그리고 통증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조직 검사는 간 조직 검사를 간 경변을 진단하기 위해서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간 경변은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혈소판도 떨어져 있고 또 혈액 응고인자를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간 생검을 통해서 간 경변을 진단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조직 검사를 보는 방법인데요. 조직을 떼 가지고 섬유화 정도에 따라서 0, 1, 2, 3, 4로 해서 4번의 경우에 있어서 간 경변증이라고 합니다. 간에 섬유화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간 소엽을 이렇게 많이 싸고 있으면 그것을 재생결절이라고 하는데요. 재생결절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간 경변증입니다. 그런데 임상에서는 이렇게 간 조직 검사를 한다기보다는 초음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초음파로 간을 보면은 간이 아주 균일하지 못하고 좀 지글지글하게 보이죠. 굉장히 거칠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동글동글하게 아주 몽글몽글한 것이 쫙 깔려 있습니다. 즉 간은 모래가 쫙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하고 막 자갈이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잘 보면 또 표면이 울퉁불퉁 요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복수가 차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비대상성 간경변이 되겠습니다. 초음파로 간경변을 진단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섬유화 스캔인데요. 간 섬유화 스캔은 간 섬유화 스캔을 측정하는 기계 이름이 파이버 스캔입니다. 이 기계를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 탐촉자를요, 섬유화 스캔의 탐촉자를 이 간 조직 검사를 하는 바로 그 부위에다 대고 초음파를 간내로 보냅니다. 그래서 간내를 지나가는 초음파의
속도를 보면서 간 탄성도를 보고 간 병변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검사처럼 침습적인 것은 아니죠. 비침습적이고 초음파를 하기 때문에 통증이랄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죠. 부작용은 전혀 없겠습니다. 아주 쉽고요. 검사 시간도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는 한 번은 한다 하더라도 좋아졌는가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조직검사를 하기를 어렵죠. 그러나 섬유화 스캔은 얼마든지 자주 할 수가 있습니다. 섬유화 스캔은 간의 딱딱함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탄성 결과는 킬로파스칼이라는 그 단위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조직검사 대비 약 100배의 면적을 분석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간 조직검사도 그 조직을 판독하는 의사에 따라서 달리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섬유화 스캔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되게 비슷하게 병원들마다 비슷한 값이 나옵니다. 예로 이분은 이 탐촉자로 간내로 초음파를 보냈을 때 그 속도가 10번을 찍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중앙값, 미디안 값을 구하게 되고 4.9면은요 되게 5.5 이하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유화가 없습니다. 그러는데요. 이 상태는 섬유화가 없는 상태이고요. 자, 이 수치 18.2는 일반적으로 13 이상이면 굉장히 빠르게 초음파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간 경변이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10번 샷을 할 때 모두 다 13 이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화 스캔 점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점수에 따라서 간 경변은 11.5 이상 또는 이제 13 이상, 의미 있는 간 섬유화가 있다 할 때는 7.2, 또 우리나라에서 발표하기엔 또 7.8이라고 발표하기도 합니다. 7.8. 그래서 일반적으로 7.5 언저리면 그때부터서 의미 있는 섬유화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섬유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섬유화가 꽤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치료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5 이하면 여기서는 4.9인데요. 간 섬유화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분류하는 그 수치는요 서로 중복이 되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런 것을 다 같이 보면서 섬유화 스캔의 수치를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검사로 이제 혈소판이랄지 혈액 응고 이제 시간이랄지 알부민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서 간의 기능을 평가하면서 간 경변증을 같이 진단하기도 합니다. 간 경변증의 진단은 조직검사가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섬유화 스캔을 이용하거나 초음파를 이용을 합니다. 또는 이제 CT나 MRI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액검사로 알부민, 비리루빈, PT, 혈액 응고 시간, 혈소판 수치 이런 것 등을 종합해서 간 경변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때로 내시경을 해보면 식도정맥류, 위정맥류가 있으면 또 간 경변증이 있을 때 동반하는 그러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간 경변증의 상태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경변증은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 기능을 그래도 잘하는 대상성 간 경변증과 간이 기능을 못하는 비대상성 간 경변증, 간 부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점수로 CTP 스코어가 6점 이하면 대상성, 7점 이상이면 비대상성 그럽니다. 또는 멜드 스코어라는 걸로 멜드 점수가 9점 이하면 대상성, 10점부터 40점까지는 비대상성 간 경변입니다. CTP는요, Child Talcott Pugh, 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거 복잡하니까
CTP라 하지 않고 CP 스코어라고 하고, 이제는 이제 C 스코어, 차일드 스코어만 가지고 차일드 스코어라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차일드 스코어 6점 이하. 이것은 MELD라고 하는 것은 Model for End Stage Liver Disease의 앞에 이니셜을 딴 것입니다. 이것은 대개 간 이식을 할 때 중증도가 심한 사람에게 먼저 간 이식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 이식을 위해서 말기 간질환 환자의 중증도를 계층화해 가지고 간 이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코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경변증은 CTP 스코어하고 MELD 스코어를 가지고 대상성, 비대상성 간경변증으로 분류를 합니다. Child Toughcoat Pew에서 Pew도 빠지면 Child 스코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간경변을 분류하는 방법은 5가지: 알부민, 비리루빈, PT, 혈액 응고 시간, 그 다음에 복수, 간성원수, 이 5가지 각각에 대해서 3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하면 15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알부민 그러면 3.5 이상은 좋은 거죠. 1점. 2.8에 3.5면 2점, 2.8 이하면 3점. 되게 3.5 이하가 되면 이제 복수가 찰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복수가 차 있겠죠. 이렇게 해서 15점 기준으로 해서 6점 이하면 대상성 간경변, 또 그 이상이면 이제 비대상성 간경변, 간부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경변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경변 치료 공고 사항에 대해서 2022년도 대한간학회 공고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사항에서는 바이러스 양이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을 한다. 2000 이하라 하더라도 DNA가 검출되면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항바이러스를 쓸 것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러한 대한간학회 진료 지침에 따라서 보험 인정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대상성 간경변은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2023년 3월 1일부터서 보험으로 항바이러스를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면역 제거기, 재활성화기, 다른 말로 이양원 양성 면역활동기, 이양원 음성 면역활동기에서 바이러스는 높지만 간 기능이 정상의 2배를 넘지 않은, 즉 간 기능이 높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또 2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정상인 경우하고 40에서 80 사이인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정상은 40이고 정상은 2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80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40에서 80 사이인 이 2가지 경우에 있어서 섬유화 스캔을 해서 F2 이상이면 이때 항바이러스를 또 보험으로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간경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간경변이 있으면 예전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이제 검출되기만 하면 바로 항바이러스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대상성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DNA가 검출되면 간기능 검사와 관계없이 바로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을 하고 간이식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대상성 간경변처럼 대상성 간경변도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항바이러스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경변증 임상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엔테카비아하고 테노포비아 2가지의 임상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테카비아는 상품명으로 바라쿠루드죠. 바라쿠루드가 대상성이건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이건 치료를 하게 되면 1년, 1년 반 정도 되면 약 90%에서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 없어지게 됩니다. B형 간염 치료에서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없어진다, 그 말은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환의 진행을 막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거꾸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B형 간염은 이제 못 낫는 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 치료하게 되면은 B형 간염도 이제 좋아지는 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혈액 내에 바이러스만 검출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차일드 점수하고 메일드 점수도 이렇게 1년 후에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되지 않은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면 간 기능이 개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조직학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봐야 되겠죠. 즉 간경변이 있었는데 간경변이 더 이상 아니다던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섬유화 점수가 F0, 1, 2, 3, 4에서 F4가 간경변인데 간경변이 좋아지거나 또는 F1, 2, 3의 그 단계가 좋아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쿠르드인 엔테카비어의 조직학적 개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넘버는 5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 시작 시점에 간 조직 검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간 조직 검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간의 염증 괴사 점수를 본 것인데요. 높을수록 좋지 않은데요. 높은 점수가 다 없어졌죠. 그리고 0에서 3점인 염증 괴사가 없는 상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억제하게 되면은 간에 염증 괴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섬유화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섬유화를 본 것인데요. 섬유화 점수가 5, 6점이 간 경변인데요. 치료 시작 시점에 간 경변이었던 사람들이 5년 후에는 더 이상 간 경변이 아닙니다. 대부분 섬유화 점수 0에서 1로 초기에는 이랬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0에서 1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섬유화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간 경변도 이제 좋아질 수가 있고요. 섬유화 단계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DNA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조직학적 개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테노포비어 비리어드 연구인데요. 헵세라, 그러니까 아데포비어하고 비교 연구를 했던 102, 103 연구에서 보면은 간 경변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96명에서 71명이 치료 5년 후에 74%,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더 이상 간 경변이 아닙니다. No more cirrhosis입니다. 더 이상 간 경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간 경변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 바이러스를 잘 써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빨간 것이 섬유화인데요. 섬유화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환자 A에서 환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유화가 많았었는데요. 5년 후에는 거의 빨간색이 없어요. 이렇게 섬유화가 좋아지는 것은 간 경변이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간 경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간 경변은 간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간이 그래도 기능을 하는 대상성 간경변, 간이 기능을 이제 못하는 비대상성 간경변, 그래서 간부전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고, 간경변증의 진단 방법은 간 조직검사가 가장 표준 방법이지만 그건 어렵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초음파, 그리고 섬유화 스캔, 그리고 여러가지 혈액검사 또는 내시경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간경변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간경변증은 경증이냐 중증이냐를 분류하는 것은 차일드 점수하고 메일드 점수를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상에서는 차일드 점수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차일드 점수 6점 이하는 대상성 간경변, 7점 이상은 비대상성 간경변입니다. 그 다음에 간경변증의 치료 권고사항은 2023년도 대한간암회 치료 지침에 따르면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바로 항바이러스를 이제 처방을 해야 되고, 이것이 또 보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경변증의 임상 시험은 오늘 보여드린 것은 바라쿠르드하고 비리어드의 임상이었는데요.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간의 염증 괴사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간의 섬유화가 좋아지게 됩니다. 조직학적인 개선이 온다라는 것이죠. 간 경변에서 벗어난다 그 말은 간암의 위험에서 벗어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간경변증도 좋아지는 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간경변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